안녕하세요. 다미닉 튜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사회주의의 사상전쟁 중입니다. 2030들이여 일어나라! 우리에겐 뒤가 없다. Stand or die. 사수 아니면 죽음. 지금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목숨 바쳐 수호하였던 우리 순국선열들, 이영만리 타양에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던져주신 미군 장병들, 그들의 희생을 돌이켜보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시계는 7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전범숙의 김일성은 북괴군을 몰고 38선을 넘어 남침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미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전쟁에서 무조건 졌으며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되어 김일성 3부자를 왕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미군 덕에 지켰습니다. 미군은 3년간의 전쟁에서 총 14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중 미군 장병 4만 명이 이영만리 낯선 땅에서 희생되었습니다. 14만 명의 피해와 28만 명 부모들의 눈물로 쟁취한 것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그것도 내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의 자유를 지켜준 것입니다. 이들은 휴전 이후에도 1991년까지 주한미군을 무상으로 주둔시켜 주었으며 그 이후에도 우리는 약간의 국방비 지출로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할 군사력을 제공받았습니다. 6.25에서 전쟁 영웅을 생각하면 흔히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더글라스 맥아더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영웅은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했던 월튼 워커 장군이라고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워커 장군은 개전 18일 후 미 육군 24보병사단과 오산 전투를 시작하지만 대전 전투까지 연전 연패하게 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북괴군의 군사력은 엄청났습니다. 이에 25사단과 미 1기병사단이 투입되어 보강되었지만 전쟁 경험이 없던 한국군과 연합하여 전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워커 장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며 방어선을 새롭게 구축하기를 반복, 결국에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여기서 워커 장군은 결사항전을 결심하고 7월 29일 미 8군에 Stand or Die 명령서를 하달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싸우고 있다. 더 이상의 후퇴, 철수, 방어선 재조정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퇴각할 곳은 없다. 덩케르크나 바탕 같은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부산으로의 후퇴는 역사에 남을 학살이 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만약 우리 중 일부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 싸우다 죽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이 방어선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했으면 한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워커 장군도 미 8군 사령부를 대구에서 부산으로 철수시키지 않고 최전선에서 Stand or Die 정신으로 연합군이 올 때까지 버팁니다. 맥아더와 워커는 부산으로 철수하면 미군과 자유시민들이 살육당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 의회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전선을 사수했습니다. 9월 15일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황을 반전시킵니다. 이것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낙동강 방어선을 45일 동안 지켜낸 워커 장군과 백선엽 장군,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장병들 덕분입니다. 우리 국군은 미군, 연합군과 함께 서울을 수복하고 대동강을 건너 북진했지만 안타깝게도 워커 장군은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당하시고 맙니다. 6.25 전쟁은 김일성의 의지대로 1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었지만 미군과 워커 장군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큰 공이 있으며 그 공을 기리기 위해 워커힐 호텔을 만듭니다. 네, 그 강변역 주변에 있는 그랜드 워커힐 호텔 맞습니다. 공산주의의 맛으로부터 외국인은 우리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워커 장군에 대한 아주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우리에게 워커힐 호텔은 바로 북괴로부터 6.25 전쟁의 승전비와도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워커 장군과 미국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호텔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세계 최빈국, 군사력 최하위였던 우리나라는 군사력 세계 6위, 경제력 세계 11위라는 다른 나라 국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룬 성공이었지만 너무 살기 좋아진 것 때문에 사람들은 정전 상태라는 것을 서서히 잊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필수 교과 과정이었던 반공교육, 교련 교육은 서서히 없어지며 자취를 감췄고 간첩, 빨갱이, 멸공, 반공 같은 단어들은 구시대적 단어같이 여겨졌습니다. 공산주의 세력들의 전략 전술은 사상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족인 북한을 도와야 한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하며 반미, 반일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들은 미군 장병들의 희생으로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들은 군인으로 죽은 거니 괜찮답니다.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우리 장병들도 군인으로 죽은 거니 자기 일 하다 죽은 거니 괜찮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죽음에는 단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고로 죽은 것, 노안으로 죽은 것은 그냥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은 희생은 보통 죽음보다 숭고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더 초월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 죽은 희생. 이것은 훨씬 숭고한 희생인 것입니다. 젊은 미군 장병들의 희생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 세력은 탱크 교통사고로 사망한 효순이 미선이, 해상 교통사고인 세월호로 죽은 사람들을 훨씬 우대해 주었습니다. 이제 정도껏 해라 좀. 이런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매도하였습니다. 좌파가 되어야 뭔가 세련된 깨시민인 것 같은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노란 리본을 가방에 붙이고 다니면 왠지 정의감이 불타는 시민인 것처럼 사람들의 사상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를 이용해서 진정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페미니스트를 공격하는데도 이들은 이상한 걸 못 느끼나 봐요. 정말 모에 씌인 사람들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물어뜯었습니다. 결국엔 종북 주사파와 운동권 586이 질비했던 문재인 민주당 세력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되고 정권을 찬탈당했습니다. 이는 사상전쟁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마치 75년 전 북괴가 38선을 넘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6월 25일 당일에는 서울에 살던 국민들이 북괴가 쳐들어온지도 잘 몰랐던 것 같이 우리도 사상전쟁에 38선이 무너졌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문재양은 종북 주사파, 산호맹, 민변 세력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평화쇼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좌파에 선동당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평화쇼를 통해 진짜 통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광우병 시즌2 같았습니다. 모두 평화쇼에 빠진 끝에 평창올림픽에 김여정과 김명철 등 전범 수괴들의 한국 방문을 국빈 방문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전범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에게 피해를 줬던 전범인 김여정과 김영철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누가 진짜 전범입니까? 진짜 6.25 전범 수괴 김일성의 손녀 김여정과 천안함 폭침의 원흉인 김영철을 국빈으로 방문시킨 것입니다.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그것도 워커힐 호텔의 VIP 시설에 숙박시켰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와 강변역에 있는 워커힐 호텔 사이에 수많은 좋은 호텔들이 있습니다. 좌파들은 경호 의전하기에 좋은 호텔이 워커힐 호텔이라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경호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소공동 롯데호텔에 묵었습니다. 왜 워커힐 호텔에 묵게 한 것입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다녀간 방은 머리카락, 털 하나라도 다 수거해갈 정도로 경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묵었습니다. 여기 사진같이 현송월이 묵었던 강원 강릉 스카이베이 경포호텔 전부를 빌려서 경호를 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왜 워커힐 호텔입니까? 이 김여정과 김영철의 워커힐 호텔 숙박은 사상전쟁에서 수도 서울을 정복당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범 수괴 집단에게 우리의 피 같은 세금으로 국빈 방문해주고 자유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워커힐 호텔을 내어주었습니다. 수도 서울에 수많은 좋은 호텔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문재인이 의도적으로 전범 수괴들에게 이 워커힐 호텔을 내준 것, 그리고 이것은 사상전쟁에서 수도 서울을 침탈당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017년 문재인이 집권하고 적폐청산을 이유로 칼춤을 추기 시작했고 우파를 썰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죄 없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면서 200명 정도의 우파 판사들이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명하여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부정선거라는 무기로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를 장악하기에 이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장악한 이들은 대한민국을 한미일 공조 시스템에서 북중러 세력으로 편입시키려 했습니다. 헌법 조문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건국 세대들과 미군이 지켜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아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이상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화예술계 장악 및 일제시대 역사 왜곡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역사 왜곡이 심하면 3.1절 행사를 독립문 앞에서 합니까? 헌법에 의해 세워진 대한민국의 건국년을 어떻게 1919년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영토, 국민, 주권이 명시된 제대로 된 헌법이나 있었습니까? 유관순 누나도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것보다 고문의 강도가 점점 하드코어해져요. 진짜 입에도 못 담을 정도로 유관순 누나를 난도질해요. 오히려 유관순 누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좌파가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여기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나타났습니다. 문재양이 윤석열을 임명하면서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진짜 성역 없이 수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와의 대립이 대한민국 우파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얻을 수 있었고 그는 워커 장군이 했듯 전선을 계속 재조정하면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문재양이 씹어먹었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고 대미 투자 증진으로 한미 관계를 더욱 증진시켰습니다. 현재 2024년 대미 투자국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싸워서 승리하였고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전산업, 조선산업, 그리고 방산산업 등 국가 기반 중공업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시 한번 부정선거라는 무기를 사용해 대한민국 입법부를 장악했고 상태는 이전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재명은 6.25 당시 우리를 도와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정도의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사실상 종전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기 위함이죠. 더 문제인 것은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지네들이 오늘도 따뜻한 집에서 자고 따순 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인데 이북과 비교하면 답이 금방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홀린 듯 마치 북괴가 김일성을 신격화했듯이 이재명을 신격화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보십시오. 완전 주체 사상에 빠진 집단 아닙니까? 언제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이 되었습니까? 어이 안규령이 어떻게 차은우보다 이재명이야? 정도껏 해야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상전쟁에서 낙동강 전선까지 몰린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보고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에게 Stand or Die 라는 메아리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청년들이 계몽되어 스스로 계몽령이라고 일컫고 집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6.25 당시 대구에서 부산으로 미 8군 사령부를 옮기지 않고 끝까지 사수했듯이 우리도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밀려서 부산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사상적 살육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K문화 대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2번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잃은 국민은 더 이상 자유를 가질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 걸고 싸울 때 모두 나와서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함께 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문재인 5년을 겪으면서 사회주의가 어떤 것인지 맛을 봤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뒤가 없습니다. 2030 청년들이여, 집회에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5, 60년을 위한 사상 전쟁입니다. 청년들이 나올 때 우리는 100% 이깁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45일간 낙동강 방어선을 견딘 끝에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작전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순간에 함께 해주십시오. 집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면 이깁니다. Stand or die, fight! Stand or die, fight!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